두 번째 순서의 사회자는 이제 푸른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료 선교계 샛별, 또 소탈해 보이지만 또 세련된, 네, 센스 있는 두 번째 파트의 진행자 전남대학교 본과 2학년 한국누가회 김푸른 학생을 소개합니다.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정훈 선생님께서 패널을 하시면서 충분히 또 사회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또 에너지를 아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의료 사태 때문에 또 학업을 잠깐 중단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19차 의료 선교대회를 함께 할 수 있었고 또 다시 복귀하면서 바쁜 나날들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그러한 의료 선교대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난번 19차 의료 선교대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나눴었는데요. 현재 저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또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한 간증들을 또 들어보고 그 이후의 삶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러한 삶을 브릿지로서 또 연결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패널분들을 함께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의료 선교대회 홍보팀으로 또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매체를 통해서 하목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떻게 보면 친숙할 수도 있는 간호사 류하은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는 이분도 또 저처럼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삶의 선교를 꿈꾸는 세브란스 산부인과 전공의 이중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중주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보건의료인으로 병원과 삶에서 선교적 삶을 이어나가시는 서울대병원 응급구조사 김주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김주영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죄송합니다. 오성은 선생님이십니다. 이제 한 분 한 분씩 패널 분들에게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하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차 의료 선교대회에서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혹시 19차 의료 선교대회가 처음이셨는지 아니면 또 그 이전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때가 제 첫 번째 한국 의료 선교 대회였어요. 말도 안 돼요. 그때 정말 홍보로 정말 많이 힘써주셨고 그리고 또 선택 강의로 SNS를 통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해주셨는데요. 그 강의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기가 꽉 찰 정도로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 그 대회의 은혜를 잠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사실 저는 의료 선교 대회가 있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팀으로 제안이 오면서 함께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홍보 준비를 과정부터 함께 하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대회라면 정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의료 선교 대회를 할 때도 정말 너무나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되게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SNS를 통해 대부분 보고 오셨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SNS와 선교 강의를 통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SNS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 SNS라는 통로를 통해서 더 빠르고 넓게 그 선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 선교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또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가장 축하할 만한 일로 삶의 또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삶의 변화, 정말 어떤 삶의 변화들이 그 이후에 있었는지 그 은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PPT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의류 선교 대회 이후에 정말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어요. 우선 저에 대해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한국365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천 간호사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선 가정의 영역에서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8월 30일에 결혼을 했고요. 지금 몇 달 안 됐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가 원래는 발리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어서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놓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둘이 발리에 가서 이쁜 숙소에서 행복하게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도 너무 행복하겠지만 그것보다 뭔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제가 선교를 많이 다녔는데 거기서 만났던 그 아이들의 얼굴이 좀 떠오르면서 아 내가 그 결핍이 있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이러면서 그 일주일을 보낸다면 나도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도 더 기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남편한테 이제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게 또 남편도 한 몇 년 전부터 신혼 선교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바로 발리행 비행기를 취소를 하고 다행히 수수료도 얼마 안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이후에 캄보디아로 신혼 선교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선물도 주고 하면서 너무너무 천국같이 행복한 시간을 누렸고요. 돌아와서 몇 주 안 돼서 뉴스에 캄보디아 인신매매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정말 다시 저의 신혼 선교를 돌아보면 아 정말 위험할 뻔했던 순간도 우리도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한국 계정을 통해서 또 더 넓은 세계로 좀 나아가게 됐는데 새롭게 하소서랑 또 미라클 촬영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제가 요양병원에 일하면서 그 어르신들한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릴스로 만들어서 SNS에 올렸는데 그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국민일보부터 극동방송, 새롭게 하소서, 미라클 많은 것들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넓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사실은 결혼 때문에 요양병원을 그만두고 나서 이후에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한 좀 책임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좀 부담감이 되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 계정에 많은 걸 간증 같은 걸 올리고 또 간증을 다니면서 저희 팔로워분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요양원 봉사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요양 보호사가 될 거라는 분도 계시고 되게 감사한 연락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근데 그 연락들을 받으면서 아 내가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의료인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병원으로 돌아가진 않고 간증이나 그런 강연을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보시면 이제 김나희 교수님과 또 널핏 대표님과 함께 널스워십이라고 크리스천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게 저의 비전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그래서 이게 저의 비전 말씀인데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 제 삶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살다 보면 저절로 세상이 그걸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비전을 품고 또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각자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스펙타클하면서도 본인을 위해서는 스펙타클하지 않은 그런 정말 멋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한 SNS부터 또 삶 전반에 이르는 그런 선교적 도전이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중주 선생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또 복귀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선생님도 복귀해서 많이 힘드시죠? 저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지난번에 의료 선교 대회를 전후로 이제 휴업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의정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생님의 삶에 은혜를 보여주셨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조금 부끄럽긴 한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그 주목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모여 계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 인간적으로는 또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PPT 띄워주시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진짜 전공의로 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너무 살아가고 싶고 또 제자를 삼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 근데 제가 되게 중학생 때 친구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저보다 약간은 못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그 친구를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20살 이후에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서 그 대학원생들 2명을 모아놓고 제자반을 하고 있다 본인이.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학교 생활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크리스찬인 거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는데 그날로 좀 도전을 받아서 그 선교 단체에 가서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되게 단순했어요. 제자반을 계속 받으면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훈련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뭔가 뜨거운 마음들을 많이 주셔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 말리긴 했는데 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태아를 살리고 또 산모를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전공의로 1년을 살았는데 전 진짜 제자 삼는 삶을 살고 싶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또 만났어요. 그 몇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 세브란스 안에도 있어서 같이 만났어요. 근데 맨날 제가 가면 사실 두드려 맞고만 오는 거예요. 너무 그 현실이 너무 척박하니까. 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영적 무기력함이 틈타고 굉장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근데 솔직히 매일 출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었고요. 그럼에도 그런 제자반을 하고 조금씩 그런 공동체들이 이제 이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의정 갈등이 생기고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저희는 믿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물론 많은 영향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 그리고 각 지체들이 너무 힘들고 이 체계 속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체계를 다 뒤흔드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이제 1년 반의 기간 동안 저희는 그 제자 훈련과 예배, 교제에 힘썼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런 이제 각자의 지체들의 삶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회복이 되었고 저희가 의료 선교 대회에도 같이 참여하고 그랬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이제 선교단체 두루 제자훈련원의 비전이 원맨 비전인데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지상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 한 사람만 세우면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반을 계속 받고 나는 그 일터에서든 내 친구든 한 명을 잡고 제자로 세워보자 라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시면 이제 사진 그냥 쭉쭉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의정 갈등 때 제가 이제 리더로 해서 멤버 두 형님과 같이 제작을 했던 사진이에요. 쭉쭉 넘겨주시면 이때도 마찬가지고 다음은 이제 그래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한번 해보자. 예, 당연히 넘어지고 당연히 무너지겠지만 우리가 공동체 이루어서 직장 내 선교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살아보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산부인과 남자 의국인데 여기서 이제 제자반을 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또 여기서도 이제 의국에서 했던 거고요. 네, 쭉 넘겨주시면 이거는 의정 갈등 기간 동안에 병원 안에서 이제 정기 모임 예배로 우리가 같이 만났던 시간입니다. 넘겨주시고 네, 똑같은 내용이고 넘겨주세요. 의료 선교 대회 또 같이 왔었던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주님은 가능하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해서 많이 변했어요. 세브란스 산부인과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네, 많이 소개해주시고 보내주세요. 네, 그런데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보여주시는 게 많은데 그것들을 제가 뭐 다 간증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저만의 루틴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이제 2년차 전공의로 동의서 투어를 돌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수술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쫙 봤는데 지금 이제 부인암 분과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의서를 받으니까 수술 설명을 다 드리고 제가 그냥 이렇게 빤히 보면서 그 양성 질환한 분들한테는 안 하고 이제 암 환자분들한테만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여지껏 기도해 주지 말라고 한 사람 한 번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해드리고 또 제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사실 더 놀라운 건 믿으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기도해드릴까요? 하고 먼저 예수님 믿으시냐고 먼저 물어봐요. 근데 믿으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나이적 특성 때문인지 병원의 특성 때문인지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정말 기도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안 믿으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짧게나도 사형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솔직히 잘 안 하세요. 그렇지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제 안에 또 변화된 삶,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삶으로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파워풀한 간증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되돌아보면 의정 갈등이라는 사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틀을 뒤흔드시고 그 가운데서 다시 재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또 숨겨져 있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더 발견하게 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큰일 났네요. 제가 아까 하은 선생님 말씀을 듣고는 요양병원에 가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방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이번엔 또 세브란스 산부인과에 가고 싶습니다. 더블보드를 따야 할까요? 이렇게 패널분들 말씀을 다 들으면 한국 최초로 쿼드루플 보드를 따게 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다시 하실 시간을 2초 드리겠습니다. 진짜 관심 있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김주영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료 선교대회에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을 가진 선생님과 처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역시 이것도 의료 선교대회의 정말 좋은 점 중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요. 역시 또 생소하신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 응급구조사 죄송해요. 저희 PPT가 제가 사실은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자료로 만들어 보이고 되게 다이나믹하죠. 근데 응급구조사라는 직업군 자체가 사실은 좀 생소할 수 있는 게요.
원래는 좀 넘겨주시면은 뒤에 보일 텐데, 네, 조금 더 넘겨주시면은 원래는 그 전쟁터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후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구급차 안에서 처치가 좀 필요하다 하는 환자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직업군입니다. 원래는 메딕 또는 의무병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민간 시스템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메딕에 준한다라는 말인데요. 파라메딕 또는 EMT라는 개념으로 응급구조사가 탄생하게 되었고 현재는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종사자라는 직업군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구급대원이 이 역할을 맡아서 이제 현장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처럼 병원의 응급실, 해양경찰, 군부대, 병원 전원시, 사설구급차 등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응급구조사의 눈에서 바라본 선교라는 것은 또 어떤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그 어려서부터 선교 중심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장인 선교사를 좀 꿈꿨었는데 이제 응급구조사가 되고부터 어떻게 그 선교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마주한 좀 저의 한계점이라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저의 한계점들을 좀 마주했었는데요. 이제 좀 뒤를 넘겨주셔서 보시면은 우선은 응급구조사 제 자격증인데 응급구조사 한국에서는 면허가 아닙니다. 그래서 또 타 직종과는 다르게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년제, 3년제, 4년제 등으로 나눠져 있고 그에 따른 교육 수준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외국에서 저희 나라의 자격을 인정받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간호사나 의사분들은 외국 나가서도 이렇게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서 선교를 나가서도 뭔가 조금 더 합법적으로 의료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응급구조사가 사실 무슨 일 하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응급구조사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원래는 재난, 즉 전쟁이나 테러 때문에 발생한 직업군답게 그런 영역에서 많이 일을 하고 하계성 선생님처럼 외상외과도 되게 외상을 많이 보시지만 현장에서 외상의 전문가는 또 응급구조사라고 말을 할 만큼 되게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에게. 또 심정지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교육을 받고요. 이 세 가지 과목들에 대해서 많이 치중되어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심정지를 제외한 전쟁과 테러 또 외상의 경험을 쌓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정말 의료 선교가 필요한 곳에서 정말 응급구조사로서 능력을 발휘할 만큼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도 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도 저희 나라는 땅덩이가 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인구수가 많은데 땅이 많이 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병원들이 사실 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서울대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까지도 차 타고 특히나 구급차 타고는 10분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생기면은 현장이나 구급차에서 환자를 처치를 하고 관리를 하기보다는 좀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으로 좀 현장 응급의료가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저희 나라가 저희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현장 응급 의료에서는 그 선진국들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울 만큼 수준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응급구조사로서 우선 능력을 키우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저는 KDRT라고 이제 한국에서 운영하는 해외 재난팀인데요. 해외에서 재난이 터지면은 이렇게 저희가 한국팀이 출동을 해서 해외 재난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팀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해외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해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팀에 합류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나라의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곳을 전쟁과 테러 또 자연재해들이 있는 곳에는 잘 파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가는 것은 보통 여행 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가면은 좀 법적 처벌들을 좀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쌓여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더 의료 선교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때에 제가 나아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영국의 응급구조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나라 등에서 응급구조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다 거절을 당했고 영국에서는 2년의 경력과 IELTS라는 영어 시험에서 일정 점수가 있다면은 이제 한국 자격증으로 영국의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력을 쌓아가면서 영어 공부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영국의 응급구조 자격증을 받으면 미국의 몇몇 주와 호주에서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얻어 일을 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조금 더 전문적인 현장 응급의료의 경험을 쌓아서 저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좀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제가 호주에서 2년 동안 생활했었는데 거기서 저의 영어 선생님이 정말 신기하게도 외과에서 일을 하시던 닥터가 저에게 교회에서 만나서 영어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응급실에 내려갔더니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PCD, 그러니까 헤모토락스가 있는 환자한테 PCD를 박아서 병원에 이송을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는 그러면 정말 병원에서도 난리가 나고 현장에서도 난리가 날 텐데 그러한 능력들을 좀 더 키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대학원에 좀 진학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런 자격들을 얻는다고 해도 저 혼자서 일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제가 교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채워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수준이 낮은 대부분의 선교가 필요한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의료 수준도 많이 낮겠지만 그런 나라들은 보통 응급 의료 수준과 현장 응급 의료 체계는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한번 우즈베키스탄에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참관을 했는데 응급의학과라는 과 자체가 없는 병원도 많고 이제 의사분이신데 CPR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의사 선생님도 있을 정도로 정말 응급의료는 선교지에서 더 취약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교수가 되어서 그리고 또 응급구조사로서 경험과 능력이 풍부해졌을 때 저는 선교지에서 현장 응급의료의 체계를 세우고 현장 응급의료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되게 그 다양한 그런 직분과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기도해드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너무 나누고 싶었던 건데요. 우선 기도 제목으로는 영국의 응급구조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국의 응급구조 자격증을 취득할 거라고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인이 영국 응급구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은 한국인 최초가 되는 건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제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많이 어렵고요.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 여심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역자는 제가 항상 기도를 하는 제목인데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응급구조사로서는 이렇게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실 너무 벅찰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럴 때 항상 동역자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학원을 위한 기도 제목은 IELTS라는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IELTS가 영미권 원어민들의 평균이 6.0에서 6.5 정도가 원어민 평균이거든요. 근데 제가 필요한 점수는 원어민들보다 조금 더 높은 7.0의 점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제 지금은 제가 전공을 한국에서는 그런 전공이 별로 없는데 재난에 관련해서 조금 전공을 해보고자 해요. 저희 나라가 또 재난에 대해서 대응력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이탈리아와 영국으로 대학원을 알아보면서 이제 입학 원서를 넣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 대학원이 유독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기가 한 학기에 900만 원인데 5년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사분들의 월급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정도의 돈을 모으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성훈 대표님에게 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대회에서 또 그 넓은 신발을 신고 열심히 동분서주 힘써주시면서 뛰어다니시던 그런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는 생생한데요. 사실 그 끝나기 전에 또 핀란드로 또 빠르게 일이 있으셔서 가셨는데 그 이후에 또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방글라데시도 가시고 또 호주, 캄보디아 등등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선대 이후에 6개월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네요. 지금 저희 6월 이후에 제가 핀란드부터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호주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해외를 나가고 있는데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의료 선교대회를 통해서 제 삶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한번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의료 선교대회에 오게 된 것도 굉장히 바쁜 삶 가운데 제가 창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도 지금 3달, 5살 이렇게 키우고 있고 또 이제 대학원도 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몸이 한 3개라도 진짜 부족할 정도로 많이 바쁜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의료 선교대회 팀에서 이제 젊은 세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SNS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좀 니즈가 있어서 이제 저와 이제 하은 쌤과 지혜 선생님, 준영 선생님 해서 이 SNS를 좀 해본 분들이 좀 모여서 의료 선교대회를 SNS를 좀 홍보해보자라고 해서 의료 선교대회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고 사실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바빠서 지금 너무 막 힘들고 잠도 못 자는 상황인데 이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되게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제가 SNS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선교사님의 이런 메시지와 이제 컨텐츠와 인터뷰와 이런 것들을 또 해야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방글라데시 어떤 선교사분께서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김명희 대표님 통해서 이 사진을 받게 됐는데 이제 보시면 위에 이제 발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곰 아니면 약간 그런 좀 맹수의 발이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발이에요? 하니까 어떤 동물의 발이냐 물어보니까 이게 사람의 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 갈라져 있고 이게 그냥 사람의 발의 살이 아니라 그냥 아예 굳은 살이 아예 발이 돼버린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좀 보면서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이제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신발을 안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평생을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이런 민족이 있고 이런 마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농촌이나 산골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가 거의 50% 이상이 신발을 아예 신질 않는다는 걸 처음 접하고 제가 지금도 이제 널스텝이라는 저희 간호사를 위한 신발을 신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간호사를 위한 이 신발을 전 세계 신발 중에서 가장 좀 혁신적인 신발로 지금 좀
개발을 해서 수만 개 이상 판매를 하고 지금 미국이나 이제 일본 등 선진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방글라데시의 신발을 못 신는 분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이프 스텝이라고 해서 좀 생명을 살리는 신발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이제 방글라데시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물을 저희가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만요. 그 전 단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방글라데시가 아까 처음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처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썩은 물이라도 어떻게든 먹어야지 그들이 생계가 유지되고 또 생활이 유지된다라는 그 뉴스 기사와 또 방글라데시 현지 선교사님에게 제가 사실 신발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신발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탈지 분유를 갖다 줘도 탈지 분유를 타먹을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또 질병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 나라에 뭐 전기도 없고 뭐 수도도 없는 그런 마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21세기 이 AI 시대에 물도 없고 신발도 없고 이런 지구 반대편에는 이런 세상이 존재하는구나를 듣고 사실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료 선교대회 때 선교사님 말을 듣고 믿기지가 않고 그냥 뭐 듣기만 했던 거였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의료 선교대회가 끝나고 한 두 달, 한 달 정도 뒤에 방글라데시로 제가 그냥 바로 날아가서 진짜 어떤지 한번 봐야겠다. 이제 봐야지 이 문제를 저도 좀 더 진심으로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날아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보이시는 이 우물이 우물입니다. 지금 공사 하수도 막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물이고 이렇게 녹조가 껴 있고 아래는 회갈색의 이런 물들이 있는데 이 물을 길러서 그대로 마시는 건 진짜 저는 그냥 바로 이게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그나마 지금 끓여서 먹는다고 하는데 그 끓여서 먹는 과정에서도 그게 온전히 잘 끓여지거나 깨끗한 곳에서 끓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물을 먹는 아이들이 수인성 질병에 걸리고 또 감염에 시달리고 또 생명을 잃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건 이제 신발보다는 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현지 목사님 또 현지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현지 선교사님 이렇게 클러스터를 좀 이뤄서 저희 기업이 이제 그 후원을 통해서 우물을 한번 지어봐야겠다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셨고 지금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실제 그 우물을 바로 착공을 한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혹시 영상이 혹시 나오나요? 네, 영상은 아마 안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11월 달에 따끈따끈하게 이 워터펌프가 지금 완공이 되었고 지금 최근에 그 영상들을 제가 봤는데 실제 현지인 분들께서 이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기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물을 기르러 가려면 최소 3km에서 5km 이상 가야지만이 물을 길러올 수 있었는데 저희가 우물 2개를 지금 일단 한번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우물 2개를 짓고 그 우물 하나당 최소 수백 명이 물을 마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께서 우물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위생교육을 또 그 현지 간호사분들이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회심하는 그 아예 마을이 생겼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업가로서 저는 선교를 좀 꿈꾸고 있는데 이제 단순히 회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버는 돈으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제가 회사를 만든 이유인데 그것들을 이번 의료 선교대회를 통해서 단 하나 이렇게 몇백 명에게라도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게 이번 의료 선교대회의 가장 큰 전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그런 마을이 생길 정도로 되게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역도 정말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4인 4색 정말 다양한 사역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를 청중분들께 또 넘겨서 나의 유선대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이번에는 여러 패널분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